한번 시작해 볼게요. 우선은 세팅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 각도가 이런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어깨라고 하면 어디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깨라고 하면은 여기도 어깨고 그리고 여기도 어깨죠. 어깨 관절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어깨가 될 것이고요. 전체적인 어깨를 포함을 하자면은 요렇게 되겠죠. 여기를 다 어깨라고 뭐 보통 생각하시진 않고 이쪽을 어깨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어깨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여기를 스카플라라고 하거든요. 스카플라. 한국말로 견갑골. 신용어로는 어깨뼈죠. 어깨뼈가 정말 핵심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잖아요. 여기가 상완골 휴머러스죠. 상완골이 우리 생각에는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상완골보다 이 견갑골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팔이 옆으로 올라가요. 이걸 외전이라고 하죠. 이게 외전되는 동작이 있으면 보시면 자 잠깐 멈춰 볼게요.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뻗은 각이 있죠. 이 각이 지금 볼게요. 대략 한 45도 정도 돼 보이죠? 네, 45도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한 90도 정도 갔어요. 그때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90도 정도가 되잖아요. 90도 정도가 됐을 때 여기서만 움직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움직임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관절하는 지점이잖아요. 이 관절하는 지점에서 외전이라는 에이비덕션이라는 움직임은 이렇게 가는 움직임인데 이렇게 가는 움직임인데 관절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절면을 지금 보면 여기가 관절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려면 여기가 움직여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괜찮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60도까지는 얘만 움직인다. 근데 60도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견갑골도 같이 움직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영같이 어깨나 이 유연성, 팔의 유연성이 많이 필요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정말 요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냥 뒤로 이렇게 해서 쭉 갔다가 쫙 오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시거든요. 그 유연성이 바탕이 되는 게 여러분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견갑골을 중심으로 해부학을 공부를 해야 더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저는 기본 해부학을 할 거니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천천히,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뭘 중심으로? 견갑골을 중심으로요. 자,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고 이 하이드를 살려놓고요. 뼈부터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뼈부터. 이 견갑골을 중심으로 보세요, 여러분. 견갑골이죠. 이렇게 견갑골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뼈가 여기 보면 여기가 쇄골입니다. 쇄골. 그리고 여기가 상완골.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웃긴데 여기가 이제 갈비뼈잖아요. 갈비뼈. 근데 이 갈비랑 견갑골 사이 여기랑 요 사이 여기를 관절로 봅니다. 관절. 이게 스카플라가 S예요. 견갑골의 S고 여기가 흉추인데 흉추를 보통 T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ST 조인트라고 해요. 견갑 흉곽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ST 조인트 잘 알아두세요. 근육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견갑골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알고 계시고 근육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근육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자,
견갑골이 이제 보이지도 않죠. 견갑골 여기 끝에 부분, 가시 부분이 보이고 요런 식으로 견갑골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렇게 약간 직사각형 같은 모양으로 견갑골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뭐가 붙나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예, 없애고 롬보이드 괜찮고 남기고 세라투스 포스테리어는 나중에. 자, 이 정도로 세팅을 해놓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견갑골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쇄골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견갑골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뭔지를 아시면 돼요. 이 어깨 해부학이라는 건 결국 견갑골을 뭐가 지나가냐, 특히나 여기, 특히 이 상완골이랑 견갑골 사이를 뭐가 지나가는지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 근육은 이제 인프라 스피나터스입니다. 인프라 스피나터스 극하근이죠. 극하근이 자, 이 생긴 모양을 보시면 극하근이 여기는 이제 델토이드거든요. 델토이드 좀 지워볼게요. 델토이드 좀 지우고요. 다시 넓게. 극하근이 어디 붙냐면 여기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완골에 붙어요. 상완골에. 여기 상완골에 붙게 되거든요. 근데 이 상완골에 붙는 위치가 그레이터 튜버클이라고 해요. 줄여서 GT라고 하는데 이 GT 여러 가지 근육이 붙게 돼요. 보시면 이 위에가 이제 극상근이라고 이제 위가시근이라고도 부르죠. 위가시근은 요렇게 여기 사이를 통과해서 붙고요. 극하근은 요렇게 붙죠. 그리고 조금 돌려보면 여기를 이제 소원근이라고 하고 여기도 로테이터 커프 회전근개 중에 하나가 되죠. 자, 보면은 이거는 근육들은 보시면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는 게 생긴 거에 다 답이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에 붙어서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축을 하면 짧아지면 이렇게 당깁니다. 얘도 이렇게 당겨요. 그리고 얘도 이 극상근도 요렇게 당깁니다. 요렇게 당기게 되면은 이 어깨 상완골을 요렇게 당기게 되니까 상완골 자체를 이렇게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는 수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시면 이 뼈만 한번 볼게요. 뼈만 보면 이게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들. 뼈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상완골 관절하는 부분이거든요. 보면은 얘가 이만한데 얘가 요만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가리가 더 큰 거예요. 이 상완골두의 머리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관절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렇게 불안정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팔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려면 움직임성, 그러니까 모빌리티가 좋아야 되고, 모빌리티를 좋게 만들려면 받아주는 관절면은 좀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안정성들을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 회전근개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회전근개들은 이렇게 이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있는 게 견갑하근이란 근육이 있어요. 견갑하근이 어디 있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데 있는데 여러분, 요건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견갑하근이 붙는 데입니다. 견갑하근이 이 안쪽에서 붙어서 요렇게 진행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회전근개라는 애들이 왜 어깨 안정성에서 중요하냐면 뼈 구조물 대신에 이렇게 안정성을 잡아주고 있어요. 얘는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견갑하근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가 견갑하근인데 보시면은 요 라인으로 요렇게 붙어있죠. 노란색으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붙어있어. 그리고 이제 주행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만 붙는 데가 좀 달라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죠.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얘들은, 그리고 여기 붙어 있어요. 요 대전자, 이 GT라는 데는 나머지들이 붙였죠. 극상, 극하, 소원근 이렇게 붙었었는데, 약간 견갑하근만 이 안쪽으로 붙게 돼요. 이 안쪽으로 붙어서 견갑하근은 여기 붙었죠. 여기 붙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하니까 이 어깨 뼈를 안쪽으로 돌림시키게 됩니다. 안쪽으로 돌리는 건 뭐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하는 걸 안쪽으로 내회전 한다고 하죠. 내회전 시키는 근육이 됩니다. 사실 이런 기능들이 중요하긴 한데 또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견갑 하근의 테스트, 스페셜 테스트, 견갑 하근에 문제가 있는지 보는 검사 중에 리프트 어프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리프트 어프 테스트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보는 검사거든요. 근데 이 리프트 오프 테스트가 가능한 이유가, 얘가 인터 로테이션, 안쪽 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견갑 하근만 사용이 된다는 거죠. 견갑 하근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리프트 오프 테스트가 진행이 되지가 않으니까, 이 테스트를 했을 때 들어올리지 않거나 너무 빨리 팔을 뗐던 게 다시 붙어버리면, 아, 견갑 하근 근력에 문제가 있고 이분은 로테이터 커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4가지 회전근개 근육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회전근개 근육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회전근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른 것도 알아봐야지. 여기 보시면 이 델토이드 삼각근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재활을 할 때는 여기보다는 다른 부분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이두근이에요. 이두근. 웃기죠? 이두근이 여기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두근입니다. 이두근 생긴 모양이 되게 특별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왜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두근이. 자, 볼게요. 왜 이두근인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가리가 2개라서 이두근인 겁니다. 쉽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자,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긴, 여긴 짧은 머리라고 하거든요. 이두니까 머리가 2개잖아요. 그래서 이 긴 머리, 짧은 머리가 되게 되는데, 긴 머리, 짧은 머리가 되게 되는데, 요 긴 부분을 잘 살펴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고, 또 얘 위치가 진짜 애매한 게,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전자고 여기가 소존자예요. 레서 튜버클에서 소존자입니다. 근데 이 사이로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염증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염증. 그리고 보시면 이 헤드 자체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수축을 하면은 어깨뼈를 이렇게 외전을 시키기도 해요. 팔을 옆으로 이렇게 벌린다는 거죠. 팔을 옆으로 벌리는 작용도 하고, 팔을 이제 앞으로 드는 작용, 이렇게 2가지의 작용을 얘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문제가 생겨도 여기 이 부분에 통증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 통증이 생겼는데 뭐 무조건 로테이터 커프의 문제다, 아니 관절의 문제다 라고 하기보다는 뭐 로테이터 커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이두근의 문제일 확률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두근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사실 이두근의 액션은 이 팔꿈치 뼈를 움직이는 거예요. 팔꿈치를 우리 컬 할 때, 이두 컬, 바이셉스 컬 할 때 이렇게 하죠. 이 바이셉스 컬을 하거나, 아니면 이 손목을 이렇게 약간 뭐 뭔가를 따거나 열 때 이렇게 돌리는 역할,
이걸 프로네이션, 이걸 수피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돌리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기억을 해두실 거는 얘들이 이거를 굽히고 펴는 역할도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 어깨를 구부리고 외전시키는 역할도 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넘어가서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짧은 부분이거든요. 이 짧은 부분은 이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라는 데 붙습니다. 이 불이이팔 돌기, 5회 돌기라고 하는데 이 불이이팔 돌기가요, 여러분, 놀랍게도 견갑골입니다. 그러니까 이두근도 결국은 이 견갑골에 붙는 근육이었다. 심지어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이제 5회 돌기 코라코이드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짧은 게 여기 이렇게 붙고요. 긴 거는 또 이렇게 돌아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긴 거가 붙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관절면, 어깨 관절면에 결국은 긴 부분이 붙게 되는 거죠. 회전근개 플러스 이두근까지 알아봤고요. 견갑골 주변에 또 어떤 근육이 있는지 남아있는 근육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했으니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 붙는 다른 근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니까 저는 지금 중요한 근육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브리이팔근이라고 코라코브라키알리스라는 이 브리이팔근이 있는데 물론 안 중요한 근육은 없습니다. 세상에 안 중요한 근육은 없지만 상대적인 중요도가 떨어지는 데는 하지 않아요. 얘는 이제 소흉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소흉근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소흉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견갑골이고요. 이게 소흉근이에요. 여기 붙어서 여기서 끝납니다. 이 갈비뼈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이 3번, 4번, 5번에 붙는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부채 펼친 것 같은 뭐 그런 모양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니까 보통은 여기를 고정을 시키고 여기를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카플라를요 앞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우리가 안테리어 틸팅이라고 해요. 안테리어 틸트. 안테리어 틸트 움직임이 사실 좀 중요해요. 안 좋은 쪽으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라운드 숄더가 있다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견갑골 자체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회전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왜 있냐 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가? 또 심지어 얘는 이 밑으로 신경도 지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신경도 지나가기 때문에 얘가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눌릴 수도 있고 혈관이 눌릴 수도 있고 지금처럼 견갑골의 움직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는 존재 의미가 뭐냐? 필요 없는 근육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소흉근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에요.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내리기도 하고요. 약간 요런 식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랑 연결되어 있는 움직임이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요거를 이게 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걸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소흉근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는 근육이 또 있습니다. 그 근육이 어떤 근육이냐면 승모근일 것 같죠? 승모근 아니에요. 승모근 아니고 얘입니다. 얘 레베이터 스케플라 견갑 거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근육이요
지금 요렇게 붙어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목에서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 통증이 있을 때 얘가 짧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그리고 얘들이 작용을 하면 이렇게 올려요. 올리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이 꼭지점 중에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따따따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이렇게 끄니까.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갔죠. 이걸 보다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다. 그러면 두 개의 근육이 지금 당기는 방향은 다르잖아요. 얘는 여기서 당기고 이 소흉근 여기서 당기고. 근데 하나의 역할을 하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능형근입니다.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 능형근이 또 당기면 이런 식으로 당겨요. 사실상 능형근은 크게 다운워드 로테이션에 관여를 하진 않지만 얘네들이랑 협력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짝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포스 커플. 하나는 이렇게, 자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하는데 다 같이 이 얘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이렇게 만들게 되면서 뒤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 보면 다 같이 얘를 이렇게 돌리는 움직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리게 되는 움직임이 이 부분을 자극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 견봉이랑 상완골 아래쪽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왜 충돌 증후군이 있을 때 좁아지면서 부딪히는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견봉하 영역이고 여기는 거기를 완충하는 볼사, 활액낭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알아본 게 다운워드 로테이션 시키는 애였잖아요. 다운워드 로테이션이 되면 제가 이 견봉하 영역이 눌릴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얘네들을 반대로 올려주는 근육들이 있어야 되고 그 포스커플을 이루는 근육도 있어야 돼요. 짝힘이. 그 근육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근육들도 모두 견갑골에 붙습니다. 첫 번째 근육은 승모근인데요. 승모근을 우리가 나쁜 근육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큰 오해입니다. 상부, 중부, 하부로 나누는데 상부 승모근, 중부, 하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 승모근은. 근데 일단 상부만 볼게요. 여기 붙어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직사각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당기면 얘들이 아까는 반대로 이렇게 돼요. 아까는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아까는 이 꼭지점이 딸려 올라갔잖아요. 이번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움직임 어디서 봤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까 외전할 때 보셨던 움직임이에요. 외전 모션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이 외전 모션을 보시면 잘 보세요. 이렇게 가죠. 외전을 할 때 결국 이런 식으로 상방회전돼서 움직이게 되고, 자, 외전, 굽힘,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외전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나 아니면은 굴곡을 하면서 움직여주시는 거나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거죠. 결국은 상방회전이 나와야 어깨뼈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고, 안 좋다고 표현하기 좀 뭐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소흉근이라든지 아니면은 견갑거근 그리고 능형근이 짝힘을 이뤄서 다운워드 로테이션, 하방회전을 시켜버리잖아요. 이 하방회전은 이 서브 아크로미아 플레이스, 견갑하 영역을 찝히게 만드는 주범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상부 승모근이 작용을 하면은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 준다. 그리고 이게 상부 승모근이었고요, 여러분들. 자세히 좀 다른 근육을 살펴보면 상부 승모근이랑 포스코프를 짝힘을 이루는 다른 근육을 좀 살펴보면요, 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바로 여러분
많이 재활에 관심 있으면 많이 들어보신 근육이고 아니면 전혀 안 들어보신 전거근이라는 근육인데요. 이 전거근은 여러분 여기 이 안쪽에 붙습니다. 이 안쪽. 이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안쪽에 붙거든요. 그래서 견갑골 아주 안쪽에 붙어서 이런 식으로 붙어요. 갈비뼈에 이렇게. 근데 얘들이 꼭 이렇게 붙으니까 톱니, 이 나무 톱 같잖아요. 그래서 이 톱니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전거근은 앞톱니근이라고 부르죠. 세러티스 안테리어. 근데 얘들이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짧아지면은 얘를 이렇게 당겨요. 얘가 훨씬 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당겨지는 거, 얘가 이렇게 당겨지는 움직임, 이 움직임을 내밈이라고 합니다. 견갑골의 내밈.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이 능형근들이 당기게 되는 걸 드림이라고 하거든요. 드림, 내밈, 드림, 내밈, 드림, 내밈. 전거근은 내밈을 시켜요. 그런데 자, 이렇게 내밈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이렇게 내밈을 시켜요. 꼭 이렇게 상방회전 시키는 것처럼. 무조건 얘가 상방회전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상방회전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거근 같은 경우엔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 붙어서 이렇게 붙으니까 익상견갑골, 그러니까 어깨뼈가 붕 뜨는 거를 방지를 해줘요. 어깨뼈가 붕 뜨면 붕 뜨는 것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서브 아크로미아 플레이스 있죠. 지금은 안 보이시죠? 팔을 삭제해놔서 서브 아크로미아 플레이스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찝히는 걸 방지를 해주고요. 일단 방지를 해주고요. 뜨지 않게 해서 붙어서. 그리고 이 부분에 활주가 굉장히 잘 일어나게, 왔다 갔다를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이 견갑골을 잘 고정을 해서 상체의 안정성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 됩니다. 생긴 거는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짝을 이루는 근육도 승모근입니다. 이 승모근 아까 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는 상승모근을 한 거고요. 자, 이 중간에 있는 중부 승모근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부 승모근도 나중에 알고 보시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드림, 내밈 있죠. 근데 이게 또 그냥 가까워지면 이걸 이제 내전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전 움직임을 담당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 끌어당기는, 내전시키는 움직임도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할 건 하부 승모근이니까요. 하부 승모근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긴 근육입니다. 얘들이 짧아지려면 이 상태에서 왜 우리 평행봉 같아서 버티잖아요. 그러려면 이렇게 견갑골을 아래로 딱 밀고 딱 버텨야 되죠. 그때만이 활성이 되는 근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활성화돼서 뭘 하냐면, 자, 이렇게 생겼죠. 걔들을 이렇게 밀어요. 딱 근육은 여러분들 어려울 게 없는 게 제 생긴 대로 살아요. 생긴 대로 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그러면 요걸 종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또 하나의 짝힘, 또 하나의 포스 커플이 나오게 돼요. 견갑골을 기준으로 할 때요, 이렇게 이 앞쪽으로는 전거근이 제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삭제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옆에처럼 이렇게 하부 승모근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부 승모근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힘을 합칩니다. 하나, 둘, 셋. 이 세 개가 아까 봤던 포스 커플이랑 비슷해 보이죠. 이 세 개가 각각은 다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만 이 세 개의 움직임이 합쳐져서 상방회전이라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이 상방회전이라는 움직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짧아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흉근, 이 견갑거근, 그리고 능형근, 얘네들의 활성도를 낮추거나 얘네들과의 근 밸런스를 맞춰서 우리 몸에 염증이 있거나 아니면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들을 안정시켜 준다는 거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어깨 해부학을 알려면 견갑골이라는 이 직삼각형으로 생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견갑골을 통과하는 근육들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상완골에 대전자로 붙는 인프라스피너서스 극하근, 위에서 붙는 극상근이 있고, 이 옆에서 붙어서 대전자로 가는 소원근이 있다. 얘네들은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붙게 되니까 결국 힘을 이렇게 줘서 팔을 외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회전근개는 총 4개가 되는데, 이 극상근, 극하근, 그리고 소원근 말고도 견갑골 안쪽에 있는 거의 숨겨져 있는 것 같은 견갑하근이란 근육이 있다. 견갑하근은 많이 들어가야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한 근육이고, 얘들은 소전자라고 하는 위팔뼈에 톡 튀어나온 바로 앞쪽에서 만져지는 부위에 붙고, 다른 근육들이랑 다르게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하는 작용을 한다. 견갑하근을 포함한 총 4개의 회전 근개들은 관절 자체의 생김새가 이렇게 여기는 크고 여기는 작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들을 상쇄시켜 준다. 여기까지 아시고, 이 회전 근개들을 잘 손상을 시키는 게 다운워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동작이 인체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다운워드 로테이션을 시키는 근육들이 바로 이 소흉근, 이렇게 생긴 소흉근, 그리고 뒤쪽에 있는 견갑거근,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능형근, 이렇게 3가지 근육이고, 이 3가지 근육에 당기는 힘은 자 각각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로 다르지만, 이 3가지가 짝 힘을 이뤄서 안테리어 틸트, 견갑골이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랫방향으로 하방으로 회전이 되게 된다. 우리 몸이 너무 하방으로 회전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되는 근육들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근육들은 바로 이 견갑골 안쪽에서 붙는 세라테스 안테리어라고 전거근이라고 불리는 근육이고, 그 근육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 전거근과 함께 얘를 위로 올려주는 근육이 있었으니 그 근육은 승모근인데, 상부 승모근과 하부 승모근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고, 상부 승모근은 요렇게, 하부 승모근은 요렇게 당기지만 견갑골과 합쳐져서 이 3가지는 짝힘, 포스 커플을 이뤄서 상방회전을 시킨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견갑골을 통과하는 근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어요? 이해가 정말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어려우신 점 있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재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